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어제 상담한 아내분이 이제 남편이 몇 년 동안 성매매 해온 것을 이제 아시고 상담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랑 1시간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, 근데 상간녀가 있는 것보다는 성매매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?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괴롭고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게 막 자책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, 그러니까 이제 좀 위로를 받고 싶으신 거겠죠. 그래도 한 여자랑 깊게 바람이 나서 가정 버리고 마음 주고 몸 주고 한 거보다는 성매매가 낫다,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성매매 남편을 둔 아내분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진짜 상간녀랑 깊게 바람이 난 분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두 부류는 되게 질적으로 다르고 두 분 다 마찬가지로 힘든 건 똑같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거를 이제 처음에 발견을 하면 주로 뭐 영수증이나 핸드폰에 있는 예약 내역이나 아니면 뭐 남편이 타임라인 검색 내역을 봤는데 무슨 지역 오피방을 검색을 했다. 예를 들어서 뭐 순천 오피방, 뭐 순천 안마 이렇게 검색을 했다. 그래서 그런 걸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이체한 내역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족쳐보니까 노래방 가서 뭐 맥주랑 안주 시켜 먹은 값이다. 그래서 2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일단 카드로 긁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뿜빠이에서 이제 받기로 했다, 이런 식으로 막 둘러대죠. 그러면 이제 성매매한 아내들은 이게 더 힘든 게 뭐냐면 실상을 사실 되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. 이게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면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뭐 핸드폰 카톡에서도 뭐 이게 뽀록이 나기도 하고 뭐 손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하고, 이렇게 뭔가 실체가 있고 알기가 그래도 증거 잡기가 좀 나아요. 뭐 주기적으로 만나는 장소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상간녀라는 정체가 있으니까 증거 잡기가 차라리 나은데, 성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성매매는 한 업소를 주구장창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. 물론 그런 이상한 인간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주변에 술 마시다가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뭐 어떤 업소에 이제 가거나 뭐 아니면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안마방이나 오피방 같은 걸 검색을 해서 후기를 보고 자기가 직접 예약해서 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체를 잡기도 되게 힘들고요. 이게 뭐 이체 내역이나 이런 거 하나만 띡 봐가지고는 이 인간이 나가서 뭐 하고 다니는지 그 실상을 알 수가 사실은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아내분들이 더 미치는 거예요. 대체 이 인간이 뭐 하고 돌아다니나.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다는데 섹스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것도 오히려 아는 게 없으니까 더 머릿속이 복잡하고 더 미치겠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성매매가 더 괴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성매매 하는 걸 아는 분들은 보통 30, 40대 이제 젊은 아내분들이란 말이죠. 특히 30대가 정말 많으세요. 이거를 바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, 한번 실수라고 내가 덮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,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이거를 내가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대판하고 이 인간 버릇을 고쳐놔야 되는 건지, 아니면 그냥 내가 한번 눈 감아주면 이 인간이 안 갈 인간인 건지, 그것도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사실 성매매는 걸린 게 지금이 처음인 거지, 이 사람은 20대 초반부터 다녔을 가능성도 있다. 아예 안 간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. 솔직히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접대할 일도 생기고 남자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술자리에서 온갖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무리 중에 꼭 한두 명이 그런 성매매증이 있어요. 야,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부르자, 이렇게 나오거나 뭐 야, 내가 어디 가가지고 어디 업소에 갔는데 막 서비스가 죽여줘, 이런 것까지 해줘 하면서 막 후기를 공유하면서 같이 물을 들이는 거죠.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무리 속에 또 한 번 엮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정말 그런 세계를 몰랐던 남자들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다 보면 나중엔 자기가 제 발로 찾아가고,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가는지 두 달에 한 번 가는지 뭐 출장 갈 때마다 하는지, 주로 출장 갔을 때 와이프의 눈을 피해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, 사실 오피방이나 안마나 이런 걸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간다,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상간녀랑 바람나서 돈 주고 마음 주고 가정 버리려고 하는 남자들이랑은 성매매는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. 남편이 상간녀랑 찐바람이 난 아내분들보다 성매매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. 힘든 게 당연하고 이것도 똑같이 바람이랑 외도로 치부를 해야 된다.
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또 어려운 거는요. 이거를 대처함에 있어서 이게 찐사랑 찐바람이 난 경우랑은 완전 또 달라요. 이게 어떤 상간녀랑 바람이 난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처법처럼 상간녀한테 분풀이를 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. 상간녀 찾아가서 진짜 막 머리채 잡고 막 욕 퍼부어주고 상간녀 소장도 날리고 상간녀 주변에 막 알려나가고 회사 가서 박살도 내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속이 풀리거든요. 그럼 내가 이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할 거면 속은 거기 가서 풀고 집에 있는 남자랑 회복이 돼요. 남편한테는 말 아끼고 이게 올라와도 꾹 참고 상간녀한테 퍼부으면서 이 남자는 계속 ATM으로 써먹든지 뭐 이 남자랑 회복을 하든지 이게 이제 가능하거든요. 왜냐면 상간녀를 떼내면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상간녀를 치면서 버티면서 내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죠. 그리고 어떤 상간녀와 진짜 사랑에 빠져가지고 바람이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거든요. 저도 이혼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. 회사에서 허구한 날 같이 야근하고 카풀하고 회사 얘기하면서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하다 보면 남녀 관계가 정분이 날 수도 있다. 그리고 내가 뭐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생각이지만 못해준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못해준 부분을 그년이 채워줬나 보다. 그러니까 내 남편으로서 내 애들 아빠로서는 정말 개새끼지만 인간적으로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된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사람 감정이라는 게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안 되는 것도 맞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성매매충들은 조금 다르죠. 그러니까 성매매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어쩌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서 뭐 감정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면이 없잖아요. 진짜 자기 그냥 성욕, 배설, 그리고 자기가 그 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소녀들의 그런 우쭈쭈 막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 아내를 아주 계획적으로 기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니까. 그리고 또 이거를 한 번,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다닌다는 거는 죄책감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성을 돈 주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은 정말 환멸을 느끼잖아요.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맺고 이런 거를 즐기고 하는 거지. 이거를 돈 주고 가서 다른 여자 몸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진짜 섹스를 레저나 취미처럼 생각하는구나.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에 대한 관념이 완전 쓰레기구나. 특히나 딸을 둔 가정이라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. 아니 자기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여자를 돈 주고 그렇게 막 만질 수가 있지? 저런 인간이 내 딸한테 예쁘다고 뽀뽀하고 막 만지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서 정말 같이 살기가 싫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성매매 남편을 둔 아내분들은 뭐 누구한테 분풀이도 못하고요. 박살도 못 매고요. 그저 남편을 드잡이하거나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뭐 애들 때문이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건 어쨌든 내가 이혼을 못하면 내가 남편한테 이거를 팍 할 수가 또 없잖아요. 남편이 엇나갈까봐. 속 시원하게 드잡이도 못하고 뭐 진짜 양가 부모님한테 알려서 이 인간을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판을 벌리면 내가 이 남자랑 살 수가 있을까.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. 이런 면에서 성매매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 진짜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성매매를 만약에 그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남편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 아니고서야 100% 단속하기는 또 힘들잖아요. 또 우리나라는 정말 성매매 왕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뭐 진짜 점심시간에 이 양복 입은 이제 사무직 샐러리맨들도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뭐 광화문이나 종로나 이런 데 오피스텔에서도 성매매가 또 이렇게 만연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가서 오피방 가서 몸 풀고 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, 여자들은.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죠. 그리고 업소녀랑 바람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. 어떻게 저렇게 몸 파는 더러운 업소녀랑 사랑을 느끼고 저 여자랑 같이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? 처 자식 버리고 어떻게 오피녀랑 살림을 차릴 수가 있지? 이런 생각까지 우리는 하겠지만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죠. 불륜하는 사람들은.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바람남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.
그러니까 업소녀랑 사랑을 느끼는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연민으로 시작을 해요. 아, 이 여자는 이런 데서 일할 여자가 아닌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구나. 너무너무 불쌍하다. 이렇게 몸 파는 여자치고는 너무너무 순수하다. 이런 데 있을 여자가 아닌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.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 여자한테 빠져들다 보면 집에 있는 마누라가 되게 미워지는 거죠. 아, 이 여자는 내가 뭐 얼마를 몇만 원을 이렇게 주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내 몸을 이렇게 막 기쁘게 해주는데 집에 있는 내 마누라는 내가 수백만 원씩 현금 생활비 갖다 주고 속 편하고 맘 편하게 좋은 집에서 다 누리고 살면서 나한테 섹스도 안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.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집에는 생활비 300만 원 갖다 주는데 나는 이 여자한테는 30만 원을 주는데 이 여자보다 와이프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단편적이고 단순한 거죠. 이 업소녀는 물론 돈 보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몸의 쾌락이 더 좋은 거야. 그리고 집에 있는 여자가 자기 새끼들 키워주고 자기 빨래해주고 음식해주고 이걸 알면서도 자기 이 고추의 행복을 더 크게 여기는 거죠. 이 업소녀가 더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여자를 구원해주겠다는 착각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업소를 계속 다니는 거를 보고 아, 한 여자랑 진짜 깊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그냥 배설로 몸 풀러 다니는 거니까 저러다 말겠지 생각하거나 뭐 돈 끊고 잔소리하고 망신 좀 주고 관리하면 다시는 못 그러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번에 어쩌다가 휩쓸려서 어쩌다 간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거라는 거죠. 성매매야말로 진짜 계획적인 범죄라는 거고요. 어찌 보면은 찐사랑 찐바람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남편이 상간녀랑 바람이 났든 뭐 업소 가서 성매매를 했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남편을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. 이놈이 어떤 놈인지 왜 그랬는지 어떤 생각인지 이거에 너무 함몰이 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아내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어떤 특정한 날짜 이 날짜에 내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봤어. 현금 인출 내역을 봤어. 이 날짜의 행적을 캐느라고 그거에 너무 집중을 해서 앞으로 이 남자를 관리해 나가고 뭐 이런 게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날짜에 너무 집중을 해서 남편을 그거를 잡느라고 남편을 추궁하고 족치느라고 다른 중요한 거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. 그래서 이놈이 어떤 놈인지 왜 그랬는지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.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여자가 이런 남자랑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혼할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남자랑 이혼을 안 할 거면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아 지금이라도 안 게 천만 다행이구나. 앞으로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도록 삶을 계획해 나가야겠다. 이렇게 마음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오시면 제가 쓴 글도 많고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조언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카페로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